내 보증금 지키고 정말 좋은 집 구하는 부동산 기본 상식.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나요? 제가 영상을 한참 동안 안 올렸는데요. 많이 고민이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과 좀 더 소통하고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생각에서인데요. 제가 기존에 지역 탐방하고 지역 분석했던 거, 상권 탐방하고 상권 분석했던 거는 그대로 꾸준히 이번 연도에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연도에는 우리 관악구 특성에 맞게끔 한 코너를 더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는 20대, 30대 1인 가구가 40% 이상이나 되는 굉장히 젊은 청년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 매매를 구하러 20대, 3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부동산을 방문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부동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조금 더 없애주고 또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부동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코너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 진짜 내 보증금 지키고 정말 좋은 집 구하는 부동산 기본 상식이라고 전략 제1탄이라는 제목을 만들긴 했지만 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장사를 위한 상가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초년생들은 직장이나 학교죠. 직장이나 학교를 따라서 원룸, 1.5룸, 투룸을 비롯해서 또 둘이 또는 셋이 살기 위해서 3룸도 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약 절차를 밟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혹자들은 좀 속았다라는 기분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채널,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기본 상식에 대해서 하나씩 매일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미건부동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내 보증금을 지키고 정말 좋은 집을 구하는 부동산 기본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제 1탄 시작할 거고요. 집 구하는 절차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보편적인 집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처음에는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집도 구하고 장사할 집도 구하겠죠. 장사할 가게도 구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집 위주로 할 거니까 내 돈의 크기에 대해서 내 돈에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임대 조건, 전세가 좋을지 월세가 좋을지 나에게 맞는 전월세 어느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가까운 집이 좋대. 그런데 그 가까운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시세도 어떻게 알아봐야지 시세를 제대로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시세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관악구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로서 한번 공유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집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집처럼 보이지만 어떤 집은 오래돼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20대, 30대 청년들이 상경해서 또 이렇게 관악구에 정착해서 살 때 어떤 집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 5가지 테마로 하나씩 말씀해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개략적으로. 집 구하는 절차입니다. 잘 보세요. 집 구하는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 대해서, 가용금액에 대해서 손품, 발품, 분석, 선택, 계약, 잔금, 이사 이런 차례로 집을 구하겠죠?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사실 막연하기도 합니다. 지역이라는 건 보세요. 학교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그 학교 근처라던가 직장 근처에다가 지역을 선택해서 집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역을 항상 먼저 선택할까요? 글쎄요. 가용금액. 내가 집을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위해서, 넣을 수 있는 돈이겠죠. 보증금은 얼마 정도가 좋은지, 얼마를 마련할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월세는 얼마 정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용 금액을, 내가 가진 돈을 알아야지만 집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용 금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용 금액도 좋고 지역도 좋은데 그 지역에 또 돈은, 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손품 파는 방법, 또 손품을 팔아서 알아봐야 될 거고요. 또 손품 판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도착해서 발품도 팔아봐야겠죠. 근데 손품과 발품은 적당히 잘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식으로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요. 분석이라 하면, 내가 집을 찾았어요. 정말 좋은 집이야.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라고 했지만 무조건 들어갈 순 없잖아요. 네이버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PD수첩도 그렇고 텔레비전 방송도 그렇고 뭐뭐뭐 방송에 늘 보증금 떼인 이야기라던가 위험한 집 들어간 거, 갭투자 집 잘못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 계약서 잘못 써서 보증금 받을지 안 받을지, 집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방송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사기꾼 같고 온 세상이 도둑 같은데 어떻게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집을 분석하는지, 어떤 공인중개사를 만나야지, 어떤 부동산을 만나야지 그래도 양심적으로 일을 하면서 안전한 집을 나에게 선택해 줄지에 대한 것, 이런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좋은 집을 이렇게 이 집도 분석해보고 저 집도 분석해보고 그런다면 선택을 하겠죠. 좋은 집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도 해야 될 일이 많겠죠.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서 은행에 가서 또 대출도 신청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3주나 2주 정도 기다렸다가 대출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요. 그 이사일에 잔금을 하고 이사를 들어와야 되겠죠. 이사를 들어온 다음에도 해야 될 일이 있죠. 주민등록 이전, 이걸 전입신고라고 하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 또 확정일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살게 되겠죠. 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우선은 집 구하는 절차, 지역 선정서부터 이사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지역 선정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가용 금액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막연하게 나 서울로 직장으로 이사 가야 돼, 학교 있는 데로 이사 가야 돼 하면 손품을 먼저 파는 경우도 있겠죠. 손품을 먼저 팔고 어떤 금액이 필요하구나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 이쪽은 너무 비싼 것 같고 이쪽이 너무 싼 것 같다, 싼 쪽으로 해서 직장을 두고 주변으로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지역, 가용금액, 손품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품을 팔면서부터는 바뀌지 않겠죠? 발품 팔아서 좋은 집들을 선택하고 그 집들을 분석하고 또 집중해서 선택을 하나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할 때 이사일을 결정해서 잔금하고 이사 와서 주민으로 옮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집을 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자, 이제부터 오늘은 대략적으로 집을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쉬었다가는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20대, 30대 사회초년생을 위한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다분히 공인중개사 마채현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저는 전문가이고, 작지만 작은 시간 동안 중개업을 했지만 벌써 이번 연도가 8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가 될 것이고요. 좋다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잠시 안녕!